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새로운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와, 오! 반가움에 박수를 쳐주시는군요. 이쯤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스몰데이즈 설재호 대표님 계시는 벼랑간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재호 대표님과는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저희 팟캐스트도 한번 출연해 주시고 네. 최근 언제 편집이 돼서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투 더 로컬에서도 사회자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예고편 같은 거긴 하지만 로컬을 찾아다니면서 로컬 플레이어들, 로컬 크리에이터들 연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투 더 로컬. 네. 인투 더 로컬. 네, 저희가 원래 그 전국 노래자랑의 로컬 버전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송혜 선생님 대신 설혜 선생님을 모시자 이랬었는데 빰빰빰. 네, 근데 이제 설혜는 거부한다. 뭐 그럼 저 실로폰을 하나 놔야겠네요. 네. 실로폰 갖고 오면 해주실 거예요? 딩동댕동. 만남의 관장 로컬 판이 됐든 뭐 어쨌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계속 기획해 볼 수 있을까 너무 좋고요. 네. 네, 오늘은 저희 비로컬 11월 특집 전통의 재해석 주제로 인해서 서촌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11월의 끝자락인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더 추워지기 전에 뵈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덕택에 서촌의 핫플레이스 두 군데를 가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더 많은 곳 모시고 싶었는데 아까웠습니다. 제가 벌건 대낮에 왔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뭐 5차, 6차. 그쵸? 네. 계속 부어주고 마셔주고 네. 이렇게 되는데 전통의 재해석부터 먹는 서촌까지 이제 한 큐에. 네, 한 큐에 다 가는 건데요. 네. 좀 아쉬움은 있고요.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보겠고, 자, 오늘 제가 전통의 재해석 저희 특집 시리즈 마지막 편을 설재호 대표님을 찾아뵙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 잘못된 전통의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찾아뵙게 됩니다. 네네네. 서촌지기이기 때문에 서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네. 전통의 재해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네.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덜 바람직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참 어려운 뭐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네. 저희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사직 공원이냐, 그쵸, 네. 사직단이냐,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이 이 서촌에서 있었고 이제 그때 그걸로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이야기를 거의 다 해버린 네.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그 이야기가 이제 마음에 걸렸었는데요. 네네네. 뭐 조금 시간이 지나겠지만 설재호 대표님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조금 소소하다라고 해야 될지 예민하다라고 해야 될지 논쟁이 있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맞습니다. 네. 서촌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네. 그리고 왜 지역 정치인들은 서촌의 이름을 수시로 바꾸려고 그럴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었는데요. 네. 청취하시는 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돕는다면 서촌이라고 꽤 오랫동안 불려왔는데 네. 한때 세종마을이라는 네네. 이름으로 서촌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네. 그 이유는 세종대왕께서 탄생하신 동네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세종마을이다. 네. 라고 하면서 간판이 여러 개가 바뀌고 네. 심지어 이제 경복궁역에서 서촌으로 진입하는 곳에 있는 전통시장 이름이 세종마을. 네. 음식 문화의 거리. 네. 그렇게 세종마을 음식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이 그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2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이곳 서촌의 이름을 상촌으로 바꾸자. 그렇습니다. 네. 역사 무구한데요. 뭐 상촌, 구대, 뭐 세종마을, 경복궁 서측, 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이제 변형이 되었고 수많은 예산들이 낭비되었다라고 좀 보는 이 일들이 있었죠. 그 이름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일리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요. 네, 많이 네, 배우신 근데 분들이고. 일리 있는 얘기 한쪽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일리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태어난 마을이라서 세종마을이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마을에서 세종대왕님 외에 훌륭한 분이 태어나지 않았단 말인가? 뒤져보면 더 나올 텐데.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영조도 태어나고, 뭐 네, 영조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마을은 영조마을 뭐 네. 다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마을인데 원래 조종. 네네. 네. 조종마을 뭐 네, 일단은 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또 다음으로는
여기를 상촌이라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론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청계천 위편에 있는 마을들을 다 상촌이라 불렀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청계천 상류에서부터 네네. 상촌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 상류 그 발원지가 지금의 교보문고 그쪽, 그 광화문 교보문고 쪽 그쪽 편이 청계천 발원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 안쪽 산에 있는 샘에서 그렇죠. 출발하는데 네네네.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청계천이 흘러간 발원지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청계천 윗마을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상촌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서촌만이 상촌이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상촌이 이제 한자로 쓰니까 상촌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운마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운마을들은 다 상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한 곳의 지명을 얘기하는 고유명사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뭐 웃장도 있고 아랫장도 있고. 그렇죠. 네. 웃이라는 말 뭐 여러 군데서 다 쓰고 있었던 말이죠. 네, 네. 예, 이렇게 따지면은 과연 전통의 재해석이란 뭔가, 로컬에서의 전통의 재해석이란 뭔가, 네. 서울 서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명 정정 이 움직임이 네.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촌지기 설재호 대표님과 좀 대화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네. 어떤 것이 바람직한 전통의 재해석이겠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작은 동네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이게 이제 로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단순하게 서촌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야지 이제 또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게 우리 동네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런 동네 이야기가 아직 우리 동네는 없지만 저런 것들로 우리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는 걸 미리 막아야겠다. 이런 좀 생각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바꾼다고 네. 하긴 뭐하네.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네네네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전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직단, 사직공원 예. 관련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직동이라는 동네가 부산에도 있고요. 그렇죠. 부산에도 사직구장이. 그렇죠. 광주에도 있고요. 뭐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큰 광역 도시에는 대부분 사직동이라는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직동이라는 곳의 지역 유래가 대부분 사직단에서 나온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사직단이라는 게 이제 곡식의 신과 땅의 신을 모셔놓은 재단인데, 이제 일종의 성역이었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부분 그곳이 이제 성역화가 해제되면서 공원화가 되었고, 뭐 유원지화가 되었고, 이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80년대생이어서 일제강점기를 온몸으로 겪어본 세대는 아니지만,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시절을 같이 겪었었던 그런 세대였는데, 그것들이 현재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잘 쓰였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뭐 역사적인 관점이 아직 덜 성숙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총독부도 있었고, 뭐 서울 역사도 예전의 역사를 그대로 쓰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제의 그런 어떤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네. 사직단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공원화가 되어 있어서 사직구장도 그렇고 다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현 세대들이 이제 쓰는 그런 문화들이 된 거죠. 사직공원도 이 지역에 종로구라는 곳이 특히 이제 지금 이 서촌이라고 부르는 청운효자동과 사직동이라고 하는 그 행정적인 지역이 2만여 명밖에 살지 않는 굉장히 이제 인구수가 적은 곳이거든요. 네네.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뭐 공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대부분 네네. 네, 아니면은 뭐 청와대, 네. 인왕산, 뭐 북악산 같은 이제 군사 지역 같은 걸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제 청와대 뒤편이기 때문에 인왕산이나 북악산에는 이제 수방사가 그렇죠. 지키고 철조망이 있고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네. 또 해야 정확하게 그쵸. 이해하시는 네네네. 또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네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 보면 갑자기 철책이 있고, 그렇죠. 뭐 초소가 있고. 네, 여기가 왜 최전방이지? 막 네, 이런 뭐 생각이 들 때가 군사 지역 사진 금지 뭐 네, 이런 네. 같은 건 드론 금지 뭐 이런 네. 거 써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가 시설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곳이죠. 네네. 제가 사직공원을 기억을 해보는 건 바로 옆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도서관이 종로도서관이 있거든요. 네네. 종로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가방을 던져놓고 뭐 도서관에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다 공원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아이들인데요. 예, 뭐 노는 게 공부니까요. 큰 형들은 좀 어디 가서 담배도 좀 피시고, 네. 네, 또 어르신들은 게이트볼도 좀 치시고, 네. 또 뭐 애들은 비둘기 모이 매점에서 200원짜리 사가지고 뭐 보리도 막 던지고 뭐 그런 어떤 뭐 자유로움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2010년도 정도에 이제 여기를 성역화 다시 시키겠다. 사직단을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그걸 발표하면서 종로도서관 그리고 뭐 어린이 도서관 네네. 그리고 사직공원까지 전부 다 이제 허물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한 거죠.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저도 똑같이 저의 유년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반발이 심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전통이라는 것이 다시 성역화가 되어가지고 그것들이 보존이 되는 것이 복원을 하는 것이 전통인가 아니면은 뭐 컨템포러리 같은 관점으로 현대적인 문화가 후세까지 이어지는 게 전통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사직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극을 보면 요즘 사극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하 종묘와 사직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옆에서 신하들이 동쪽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항상 보면 사직은 종묘와 함께 같이 나와요. 그렇죠. 네. 예, 청취하시는 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해설 말씀을 드리면 보통 사직은 아까 설명하실 때부터 곡식의 신과 땅의 신을 모시는 그런 사당 뭐 이런 곳이잖아요. 종교 행사 장소 뭐 그렇죠. 이런 성역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종묘는 그 뭐 우리 용비어천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역대 대대로 왕의 조상들로부터 선왕들의 신의를 모신 그런 형태의 사당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묘는 한 왕조의 전통을 상징하는 공간이고 사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어야지 사는 네. 농업 국가였기 국가죠. 때문에 네. 농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서 이 사직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국가의 생산, 네. 경제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산자부 뭐 이런 데랑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될 텐데 그래서 그 농사가 되질 않으면 땅이 노하고 곡식의 신이 노하면 농사가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 체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묘사직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그 왕의 조상들, 조상신이 굽어 살피시고 땅과 곡식이 굽어 살피셔야 된다는 의미이지만 사실은 그게 국가 체제를 의미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직을 그 같은 한자로 쓰고 조정, 국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직단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 거고 이건 또 우리 한국적 종교의 풍습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전통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직단들을 복원하는 게 맞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럼 과연 전통이 뭐냐? 전통의 의미에 대한 얘기들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방송이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설재호 대표님이 저희 방송 되게 애청자이시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녹음은 해놓고 아직 그 업로드가 되지 않은 방송 많죠. 중에 네. 그 연과점 하루 권지공 대표님이 출연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권지공 대표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전통이 도대체 뭐냐 보면은 30년 전통의 국밥집 이렇게 있는데 그 30년 전통의 국밥이라는 게 그 말이 30년을 해와서 우리 국밥이 전통이 있다는 의미인 거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국밥을 판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직단 방금 말씀 사직단 논쟁도 과연 전통이 뭐냐 그 전통이 어디서 오는 전통이냐 그 저기 조상신 얘기나 땅신 곡식의 신 얘기라면 이건 뭐 2000년 전 3000년 전 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던 그때까지 올라가서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거기까지 전통으로 볼 것이냐 좀 이런 애매모호함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현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부산의 사직구장을 허물고 사직단을 만들자. 네. 부산 시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부산 시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직구장은 네. 부산 시민한테는 또 다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야구의 신이 강림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역으로 얘기하면은 종로도서관이 사직구장 같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되지 못한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안 하고 네, 네. 밖에 나가 놀았기 때문에 네.
그 정체성과 전통성을 네.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네.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사직단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조선시대를 뭐 폄하하거나 또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뭐 사직단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쓰는 곳이거든요. 네네. 사직대제라고 10월 달에 그 행사를 위해서만 쓰는 존재하는 네네. 네,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저 한 번 와서 구경한 적 있었어요. 네, 그 이제 풍악을 울리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쭉 따라서 올라가는 또 이렇게 뭐 행렬이 일어나는 네네. 그런 건데 경복궁까지 가는 그거 한 번을 위한 1년에 한 번에 있는 그런 어떤 행사를 위한 장소를 복원을 해가지고 364일을 못 쓰게 한다라는 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갈 곳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공원을 없애는 그런 어떤 개념이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반발감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예를 들어주신 부산 사직단, 사직구장과 서울의 사직공원의 비교가 재미있는 게 여기서 제가 이제 요즘 자주 인용하는 로컬 씬의 교과서, 네. 로컬의 진화, 예,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갖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네. 로컬 콘텐츠에 대해서 로컬의 진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로컬의 콘텐츠는 그 부존 자원, 발굴 자원, 창조 자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그 진화하고 네. 또 이것이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원은 부존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지역의 옛날 전통적인 명승지 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탄광이 될 때도 있고 오래된 폐 조선소 이런 것들 네. 부존 자원. 근데 그거를 발굴하는 발굴 자원은 예를 들면 폐 조선소를 카페로 변형시켰다. 폐광을 뭐 무슨 뭐 관광지로 변형시켰다. 이게 이제 발굴 자원의 형태인 거고 창조 자원은 거기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들어가서 뭐 아티스트 인 스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로컬 무브먼트를 일으킨다든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창조 자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적 진화 형태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그 창조 자원이 다시 그 로컬에는 부존 자원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또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산의 사직구장 말씀하시는 것, 그거를 헐고 사직단을 복원하겠다면 부산 시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그 부존 자원인 사직단을 야구장으로 이제 발굴하게 되고 거기가 이제 대한민국 야구의 메카, 그러니까 야구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새로운 창조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거든요. 그럼 부산 시민들한테는 이 사직구장이 이제는 부존 자원이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설재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사직구장을 헐고 사직단을 세운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소한 그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 그 전통의 재해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통을 재해석해서 로컬로 가져오고 로컬을 만들어간다는 건 무엇인가? 이 종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직단, 사직공원 요 논쟁이 그런 단편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지난 일이어가지고, 아. 논쟁은 이미 다 정리가 좀 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종로 도서관은 보존을 하고, 이제 사실 공원 쪽만 없애는 걸로, 이제 처음 지금 이게 저를 통해서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은 좀 지도가 잘 안 그려지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사직공원 서울 어린이 도서관, 종로 도서관은 거의 이제 한 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르기가 애매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개는 시설물들은 놔두고 이제 공원은 보존을 한다. 원래 이제 공원 안에 있는 부속 건물 같이 되어 있는 형태였었거든요. 지금은 사직 공원만 없애기로 했다라는 그런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좀 이거는 여담인데 그럼 그 안쪽에 약간 언덕백이 올라가면 단군선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군성전도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 네. 뭐 그쪽 단군교인가요? 대종교인가요? 그쪽에서 뭐 반발은 없나요? 모르겠네요. 뭐 어느 정도의 뭐 대토 혹은 아니면은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이 사직공원을 사직단으로 다 바꾼다는 게 제가 남의 동네 얘기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네요. 아닙니다. 뭐 남의 동네니까 뭐 쉽게 얘기하시는 게 뭐 특권이죠. 그래서 어쨌든 결판은 그렇게 나서 결국은 사직공원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실 뭐 잃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직 공원을 잃기도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분열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잃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또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도 그런 어떤 뭐 반응들을 겪어냈어야 됐었고 비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제 그게 결국은 문화적인 측면의 복원이 아니라 관광적인 측면의 복원이었었거든요. 그 1년에 한번 사직 대제를 하자. 그 사직 대제를 복원을 하자.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서울에 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다. 이런 개념의 접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의 그런 관광적인 콘텐츠들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이 뭐 반가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또 이 지역이 너무 뭐 볼거리나 뭐 그런 즐길거리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저와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또 그런 것들이 지역의 전통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등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죠. 조선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면은 다시 사직단으로 복원되는 게 맞다. 이 나라의 이제 국태 민안을 기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미 사직단이 사직공원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역사도 역사이거니와 뭐 그 안에서 있었던 이제 사직 공원 안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았었고 롤러장도 있었고 뭐 수영장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의 어떤 추억과 어떤 여러 가지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뭐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한 세대 이상, 30년 이상 네. 새로운 그 지역에서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내던 곳이었던 건데 네. 예, 소수이기 때문에 네.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